하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참 이게 대통령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도 이거 안 하려고 하죠. 이 전쟁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대통령직에도 위험이 오고 또 미국에도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누구도 취하기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죠. 그냥 오바마가 지금까지 밀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시리아 폭격하고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폭격해도 시리아는 미국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쉬워요. 그런데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북한이 당장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지금 훨씬 더 임박했고, 훨씬 더 임박했다. 임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훨씬 더 임박했고,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가 한 것은 다 실패했다. 우리는 그 실패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압박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압박은 그동안 하나의 절차의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을 경제적인 압박으로 무너뜨리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도 그걸 믿지 않는다고 이충근 박사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과거의 접근법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압박을 통해서 뭘 하냐고 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및 미국민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위협과 북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핵,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군사 옵션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 정권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 참 이 표현이 참 미국으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이것 때문에 북한을 마음대로 못 때려 부수는 거. 참 미국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질이 있으니까. 한국이 인질이니까.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다. 그동안 한 것은 다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는 일을 하고 환대하는 일을 하는,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텐데,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연기하는 것, 자기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텐데도 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한국과 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 백악관에서 세 밤을 자게 하고, 그동안 모든 국가 정상들이 두 밤까지 못 잤는데 세 밤을 자게 하는 특혜를 베풀었고, 또 문 대통령 상견례를 통해서 아주 막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앞으로 수준의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을 보게 될 것이다.
수일 수준 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된다. 과거의 접근법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압박을 통해서 하는 게 다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고 수일 수준의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뭐 어떻게 말하는 거야? 중국도 북한을 제지하는 것에 실패했다. 더 이상 이제 중국 통해서 안 하겠다고 선언을 이제 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중국을 세계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을 딱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카드도 쓰겠다고 중국에 대해 던졌거든요. 이것은 중국 보고 우리가 북한을 때릴 때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이제 압박 제스처로 보여지는데 과연 미국이 군사적 동원 카드를 쓸 것인지 이것을 쓰면 언제 쓸 것인지 지금 완전히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했는데요. 이거 청문회를 하면서 또 중대한 문제가 불거졌죠. 그것은 이제 대령 시절에 송영무 후보자가 대령 시절에 동료 대령과 함께 만취 운전을 하다가 거기 음주운전에 적발돼 가지고 경찰서에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처벌받은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음주운전 적발된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럼 만취 음주운전 적발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기록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조사한 경찰이 봐줬다는 얘기잖아요. 봐줬다는 얘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했는데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그 당시 송영무 후보자가 대령 당시에 그 부대에 근무하던 해군 예비역 원사, 그때는 원사인지 원사 같은데 그때 예비역으로 이제 제대한 사람이죠. 그 원사가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1991년 7월 15일 새벽 5시쯤 서울 모 파출소 경장 A씨가 이 예비역 원사 이 P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해군 대령 2명이 음주운전으로 나한테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형이죠. 이제 이 원사의 후배가 그 두 대령을 조사하는 경찰관이었거든요. 자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 이 송영무 후보자가 그 경찰한테 그 경찰이 술 취한 대령 보고 어디 근무하시냐고 그러니까 해군 어디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해군 우리 선배가 거기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선배 누구냐고 막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이거 선배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 선배에게 이 송영무 당시 대령이 전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좀 제발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상관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인사 불이익이 생기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갔더니까 둘 다 완전히 만취상 떡이 돼 있더라는 거죠. 흉설수설하고 그랬나 보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도 정신은 있어가지고 제발 봐달라고. 나 여기서 이제 이거 몸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후배한테 그랬대. 후배 경찰한테 야, 너 이거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봐주기 어려우면 네가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후배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속 반원끼리 똑같이 분배해야 뒷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단속 반원끼리 똑같이 분배해야 뒷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돈을 이제 이 두 대령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경찰 음주단속 반원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줘야 그것을 무마해도 뒷말이 안 나온다.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건 너하고 이 두 대령하고 해결할 문제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자기는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경찰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 잘 해결됐냐? 그러니까 잘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 해결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후배가 말하기를 50만 원 이상 뭐 그렇게 받고 해결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송영무 후보자가 이 원사에게 전화를 해서 곧 이제 해결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일이 잘 처리되면 내가 한번 찾아갈 테니 나중에 식사나 한번 하자. 이렇게 자기에게 전화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를 찾아온 적이 없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무 후보자는 음주운전한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대령이 운전을 해서 똑같이 같이 가서 음주조사 받았다. 그럼 맞다. 근데 왜 이게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도 이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의 정황을 볼 때에 뭐 정황이 아니라 그 증언이 맞다면, 원사의 증언이 맞다면 돈 주고 무마한 거거든요. 정부는. 여당 의원들이 이제 송영무 후보자는 군에서 송충모공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원사가 아니다. 송XX로 불렸다. 송XX가 뭔지 좀 안 좋게 불렸다. 그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상당 3당은 송영무 후보자 모두가 다 부적격이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했고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가진 송 후보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명예를 던져버리고 돈벌이에 나선 장관을 누가 따르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규재 대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문재인 정부 인재가 바닥났는가 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진짜 뭐 문재인 정부에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 후보에 내세우고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적폐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여전히 기용을 하고 있을까? 참. 뭐 방산비리 의혹, 음주운전 경력, 돈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는 의혹,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고 뭐 논문 표절, 뭐 위장지원이 별별 의혹이 다 있고 뭐 사실로 드러나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장관 시키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 없기는 없나 보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과거의 접근법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압박을 통해서 뭘 하냐고 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및 미국민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위협과 북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핵,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 군사 옵션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 정권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 참 이 표현이 참 미국으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이것 때문에 북한을 마음대로 못 때려 부수는 거. 참 미국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앞으로 수일 수준의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을 보게 될 것이다. 수일 수준의 북한 정권에 대한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된다. 과거의 접근법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압박을 통해서 하는 게 다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고 수일 수준의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중국도 북한을 제지하는 것에 실패했다. 더 이상 이제 중국 통해서 안 하겠다고 선언을 이제 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중국을 세계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을 딱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인질이 있으니까 한국이 인질이니까.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다. 그동안 한 것은 다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는 일을 하고 환대하는 일을 하고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텐데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연기하는 것, 자기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텐데도 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한국과 연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 백악관에서 세 밤을 자게 하고 그동안 모든 국가 정상들이 두 밤까지 못 잤는데 세 밤을 자게 하는 특혜를 베풀었고 또 문 대통령 상견례를 통해서 아주 막 띄워주고 당장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지금 훨씬 더 임박했고 훨씬 더 임박했다. 임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훨씬 더 임박했고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가 한 것은 다 실패했다. 우리는 그 실패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압박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압박은 그동안 하나의 절차의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을 경제적인 압박으로 무너뜨리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도 그걸 믿지 않는다고 이충근 박사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하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도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참 이게 대통령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도 이거 안 하려고 하죠. 이 전쟁을 잘못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대통령직에도 위험이 오고 또 미국에도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누구도 취하기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죠. 그냥 오바마가 지금까지 밀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냥 시리아 폭격하고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폭격해서 시리아는 미국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쉬워요. 그런데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북한이